있습니다. 20만 대 한국에 생산하게 한다 하더라도 분산 공장이 없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솔직히 굳이 뭐 한다고 주니까 오늘 모인 이유는 분산 공장 폐쇄했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대한 경제 파탄이 났기 때문에 특별 재난구역, 고용 재난구역까지 하자라고 민평당에서 그것 때문에 모인 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GM에서는 아무나 돈을 줘도 분산 공장에 계획이 없다랍니다. 그걸 명확히 그걸 들은 다음에 지원을 해주더라고 해줘야지.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1조, 2조 아무나 준다 해도 분산 공장 살릴 대치 없다면 굳이 뭐 한다 줍니까? 야, 이 GM은요 분명히 솔직히 몇 년간 또 물어먹을 겁니다. 노동자 상대로. 자, 일단 신차 개발에 4년 걸린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뭐 해야 될까? 일단 저희는 기본급이고 월급을 다 삭감해야 되고 복지세를 또 다 요구해야 됩니다. 왜? 4년간 언제든 아까 제가 분산 공장 설명했지 않습니까? 뒷주시 주기줬던 거 안 주고 뒷주시 주기줬던 거 자 니네 비정규자 니네 6일에 가. 그래야 니네 다시 줄게. 저희 양보했습니다. 주기줬던 것도 합의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신차 투입된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저희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GM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4년간도 기다려주래요. 그 4년 동안 뭐 먹고 사냐?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또 정부에 손을 안 벌리겠습니까? 또 벌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솔직히 저한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 제가 솔직히 현장에서 나이 탔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단순한 생각만으로라도 지금 GM이 명확히 어떤 살린다라는 대책 또 더 나아가서 분산 공장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솔직히 국회에서는 산업에서 정부에서도 좀 대응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GM이 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5% 30% 되겠다는 무럭딜이 아니면 그건 사실 주식 치료하는 것이 훨씬 이제 그쪽에서 그런 무럭딜을 중기까지 그런 상황까지 굉장히 많이 지어요. 정동영 선배가 저한테 제가 금요일날 요청이 와서 제가 말을 한 거고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박주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의 운영을 보시죠. 자, 지금 그러나 지금 오퍼할 때는 산업에 이런 오퍼를 해야 되니 테스트포스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자. 근데 니들이 백업을 해라. 나올 경우에 얼마든지 안을 기다리고 있으시오. 이런 것 때문에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부는 분명히 경험에 의하면 적폐청산 한다는데 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안 그대로입니다. GM하고 내볼 거예요. 5천을 주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자는 대출 형태를 줄 겁니다. 그러면 반대 이거 실사해가지고 나하고 좀 컨덴하고 그 다음에 내일도 부채 대출해준 거 추자 좀 해라. 우리도 추자 좀 할게. 지금 현재 밸류가 빵원이거든요. 산업은행 지인의 정부다. 그렇게 해서 딱 모아하고 시합을 볼 겁니다. 그게 이 정부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GM 여기는 영역들이 바꾸고 몇 개 돌아가다가 또 다른 상황을 바꾸고 이제 통상임금도 계속 GM이 우리 정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슈입니다. 그건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GM의 원업인은 대우조 선일 거예요? 예. 통상임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한 말씀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일 처음 대규모로 제시한 게 한국 GM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6.1종의 1160명을 조직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훈인데 지금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것은 노조도 살고 회사도 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사실 이 GM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정을 정부에다가 요청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기업 M&A나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보면 지금 우리 김재로 회장님께서 짜온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펀드를 통해서 SPC 법인을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를 믿지 않거든요. 정부 믿지 않는 게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들어오지 않는 SPC 법인과 펀드를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국내 국외 투자자들이 그래야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훨씬 많이 줬기 때문에요. 다만 근데 이게 지역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시간도 지금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주로 입원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 사회는 연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기할 수 있고
충분히 이 내용이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다만 GM이 한국 GM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나 이런 게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생하는 데 대한 부담을 아마 가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감자와 증자가 아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만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노조 가세요. 예, 지금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회의가 있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노조 지부장님 가시는데 고생하셔서 박수 한번. 노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노조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가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 마련 차원하고 그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또 수용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GM 본사의 일정한 지분을 우리 정부에서 산업국제연회에서 가지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신선한데 과연 GM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산공장 폐쇄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김재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 포함해서 어떤 대안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김 회장님 같이 그런 역방상을 제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잘 모르겠고요. 네. 안 합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네. 옛날에 그 왕자연이라고 80년 전에 현대기아자동차가 아시아 변당의 조그마한 자동차 회사의 뿐이었습니다. 지금 빅5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있지만 미국 애들이 처음에 크라이슬러, 포드, GM 전부 다 법적화에 들어갔습니다. 챕터 11에. 걔들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융통성 있고 빠르게 변하기에서 너무 리스펙트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또 그 입장에서 지금 뭐 10억 부대, 20억, 50억 부대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릴 거 없어요. 그리고 걔들은 반응 분명히 합니다. 제 경험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예. 정의로. 네, 그냥 소박하게 우리 김재룡 회장님에게 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재룡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방안이 상당히 이제 신선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또 김재룡 회장님께서 생각할 때도 이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김재룡 회장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조에서 바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제3자의 어떤 그 전문가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김재룡 회장님이 그러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노조에서 원하는 방법, 또 제3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짐작컨대 상당히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것을 필기해본 걸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 노조에서는 뭐 있는 수가 있다. 그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은행의 책은 아니지만 많은 자동차 문제, 주거 문제, 해운 문제, 정부하고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한국 정부에 대단히 외람되지만 거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는
산업은행 실무자들이 결정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게 보고하면은 금융위도 가고 기재부도 하고 산자부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하는 게 대한민국 현재 일반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노조 이야기 무시합니다. 노조는 무조건 양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리가 허열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비난은 받지. 아까 의원님 말씀으로 책임 면피할 수 없죠. 대응방안 일자리 참 필요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지. GM 제한 받아야지. 트럼프까지 나서 날리니까 다른 방법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준 국민의 눈이 무서우니까 실사해야 됩니다. 실사 미니멈 2달 걸립니다. 미니멈 2달. 제가 회계보면 12개월 해봤으니까 잘합니다. 근데 그 실사가 일어나버리지 않습니다. 조선업 대구 조선해양의 실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동조선 SDS 실사 얼마나 했지 않습니까? 실사는 어떤 가정을 그 프로젝트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 틀면 실사가 다 없잖아요. 이벤트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선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GM 탑 매니지먼트에 의사 전달을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100%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돈을 잃어버릴 일 없죠. GM 주가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영 말씀은 정부에 쓸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동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STX에 써왔던 그런 똑같습니다. 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노조에서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일단 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이제 오신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석부평가 정유섭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도 뭐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제 지역에 우편 공장이 있어서 이 군산 공장 폐쇄한다니까 다음 우편 공장 아니라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나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산업은행 그 17% 지금 그 의결권 없어진 다음부터 이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카지엠 사장과 3번 만나고요. 노조위원장도 몇 번 만났습니다. 신노조위원장도 만났고 카지엠 사장한테 몇 번 물었어요. 철수에 대해서 철수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매년 6천억씩 8천억씩 적자를 내는데 이렇게 계속 갈수록 뭔가 아니야. 뭔가 이게 그 전기가 와야지 이런 상태로 가면 견디기 힘들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노조한테도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연금을 주지 마라. 계속 이렇게 강성으로 나와가지고 연금을 주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GM에서 요구하는 건 6천억, 8천억 내 작년에는 1조라고 해요. 손실이. 그런 저기로 해서는 GM이 유지할 수 없잖아요. 지속 가능할 수 없잖아요. 그럼 GM이 당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노조는 항상 그 얘기해요. GM이 그동안 우리 이자가 R&D면서 고열을 빼먹었다는데 지금 그 얘기해서 아무 해결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6천억, 8천억 이거를 흑자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 겁니까?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확실한 증은 없지만 한국 GM의 어떤 누구 사장이 할지라도 본사에 어떤 이야기도 안 맡길 겁니다. 자기네들 스토리가 있는 본사 대표들은 수용하는 일밖에 못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안들이 제가 아까 GM의 주요 주주를 설명했는데 1353개의 주주들 다 컨택권이 다 있습니다. 지금 쫙 거는 우리가 이런 제안한다. 벌써 이런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걸 돈도 못 알고 안 하느냐고 해보십니다. GM 한국 GM하고 대화해봤자 어떤 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거 하루 이틀에 괜찮다. 본사고 해야 되죠. 당연히 본사 신용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 적자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본사 정책 때문에 된 거예요. 가치 이전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유럽에서 오펜 철수할 때 철수 비용 다 상가상가 여기 GM 우리가 가진 거 다 떨어졌거든요. 러시아 철수하는 비용도 다 떨어졌고요. 이자 비용 이런 건 뭐 오히려 상식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주요한 법인들 글로벌 GM으로 운영해왔던 형태의 철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이쪽에서 다 떨어졌어요.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쪽에 있는
재산 비중을 이쪽으로 글로벌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볼 때 성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비용을 왜 우리 비용으로 떨어지냐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 판매 시장에 참여할 것은 어떤 항상 끌어다녀야 되고요. 자동차 회사는요, 민트가 하나 자동차 30만 대만 넘어 가까스가 되기 때문에 이익은 계약 급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GM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돈을 왕창 못 벌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더 다른 방을 나갔으면 이야기. 한국 GMO 이야기 시간 납니다. 시간 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은 이전에 그냥 혈세를 퍼부는 방식에 비해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또 산업은행이 그거를 다닌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은 저는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도산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20%니까 도산공장은 폐쇄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애초에 수출 물량, GM 본사에서 수출 물량을 거기서 빼고 또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습니다.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본사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동률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낮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어떠한 그 지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게 어떤 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롤을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리고 과연 군산공장의 폐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신이 안 나요. 이런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은행을 믿을 수도 없고 걔들은 참 바쁘지도 않습니다. 또 머리가 나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머리가 대단히 나쁩니다. 자, 니네들이 투자를 하는데 돈을 전혀 로스하지 않는 구조를 주면은 그때 할래. 대신에 시장의 전문가들이 나서 이 협상을 하겠다. 대신에 in the name of 캐립 해야죠. 산업은행 이름으로 메타가 나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지금 정부 그 TF 팀장을 맡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이 옛날 대우조선 할 때도 어쨌든 대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홍영표 의원이 과연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 할 겁니다. 자, 안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지용 위원장님, 혹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상동조선이나 STX나 또 대우조선 해양의 공적 자금을 몇십 조는 아니지만 10조 이상을 좀 퍼부었거든요. 그 방법대로 갈 것이라는 게 우리 이제 김재로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정부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대안 카드는 없다 하는 게 의견이고 또 이제 김재로 회장님께서 제의하신 주주로서의 참여 방안 이게 이제 나왔는데 혹시 우리 이제 노조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안 그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김재로 회장님의 이 제시하는 그 카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이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토론 자리에 쉬지 못하고 제가 많이 아는 정보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충분히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모인 것은 전북 군산지역 실업 및 경제대책을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GM 군산공장의 살리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 GM에 돈을 줬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뭐 줄까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교수하면서 느낀적으로는 절대 솔직히 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번 신차 프로그램 20만 대 주더라도 군산공장 없다라고 사장이 또 베리앵글 아시아스가 이번에 또 와서 또 만났지 않습니까? 이 사장 입으로도 분명히 기업이 살아있는 기업이지 그것은 좋은 기업. 왜 알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추가로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사공장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결국 군사공장 문제가 돌아가는 공장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 GM 본사의 재벌 획득에 주주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월달에 신차 배정 문제를 정하게 되니 군산공장이 신차 배정을 하게 되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인가요? 플러스 해가지고 한 구조를 받쳐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2월달에 신차 배정 라인을 군산공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려면은 GM 본사의 주주로 참여를 하자라는 것이죠. 2월달 신차 배정 주주 참석하는 시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합의가 하면 얼마든지 되죠. 그러니까 합의가 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2월 7일인가요? 그 경영 설명이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 설명이 진행할 때 20만 대 플러스 알파 생산량을 만약에 저희가 인간력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좋은 안이 나온다라면 국내 생산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3월 초에 있을 거는 멕시코와 한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만약 저희들이 아마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양보하고 지금 군산공장 폐쇄한 걸 바로 드리고 희망퇴직 다 바로 드리더라도 확정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상황에 가서 다시 그 이사회에서 정리를 해서 3월 초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무조건 2월 말 안에 일단 백지 투항을 하든 하고 그 다음에 GM 이사회를 기다리라는 게 그 사장 입에서 분명히 했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돈을 준다 해서 바로 아까 한 대로 2월달 안에 정부에서 아까 시간이 없으니 바로 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GM에서는 저희 국내에서 한다는 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이시니까 다 한번 더 깊숙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드카도 얼마 전에 해놓으신 건 아닌데 그 자체를 꿈에도 꾸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대단히 큰 문제죠. 근데 지금이 벌써 오늘이 2월 19일인데 앞으로 2월달에 지금 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3회에 뭐가 좀 돼서 다시 진짜 이사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GM 이사회 자기들이 연기하면 됩니다. 자기들 오케이 이거 리스너보다 이야기해보면 하다라고 결정하면 이제 어쨌든 그런 안이 2월 말까지는 뭔가 정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 며칠 하루만 되시. 자, 여기 잠깐 중간에 한번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GM 한국 GM의 부평 공장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국민의당 인천 서구 부평 지역위원장인 유길종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시다가 이 자리에 나름대로 그 결단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참석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해야 한다 하고 제가 계속 우리 위원장한테 강조를 해왔는데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정의석 의원이 오셨어요. 부평 우리 정의석 지역 GM 본사는 아이고 정치적 말씀하십시오. 예, 일로 오십시오. 이거 마지막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초당적인 문제. 일로 오십시오. 예. 자, 유길종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대로 저는 이제 85년도에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GM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33년째 대우 GM에 관계를 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사무노조를 2002년도부터 사무노조 위원장을 10년간 했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는 흐름을 캐치하고 전 세계 GM 그룹 네트워크, 노조 네트워크의 작업을 2년간 작업을 하면서 그런 대응을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련의 흐름의 과정을 관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의 정집행부에 지도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떠나서 지행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분산 지휘에 참여하고 하는 것 같아서 당사자로서 지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서 저도 GM 30만 일제 지키위원회 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또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하면서 홍보위에 관여를 좀 했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를 그동안 국민의당에서 계속 관여를 해와서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김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물론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뭐 이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 하면서 디트로이트도 갔었고요. 유럽에서 그 독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로 제가 6년간 대표 지금 했기 때문에 쭉 느끼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GM이 결정을 하면 결정을 실행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리적 근거나 실질적인 어떤 자기의 결정을 바꿀 만한 리즈너블한 그런 어떤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GM이 지금 현재 분산을 캔슬하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이게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요. 2000년대, 2005년, 6년도부터 GM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게 구조를 글로벌로 바꿔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전체의 글로벌 차원에서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이런 때에 독일에서 하는, 벨기에에서 하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에 제가 가면 독일 금속노조나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유럽에서 GM이 해왔던 그런 어떤 재편의 과정들을 한국이나 이 아시아 지역의 편성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진행할 예정이니 너희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수차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사무노조위원장이었고 현장 노조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은 이거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듣지를 않은 측면에 있어서 현장을 관심을 덜해서 참관하지 않고 이랬던 이제 아쉬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전략적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 2월 말까지 어떤 결정을 내달라고 하는 노조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안하신 이런 어떤 지분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선한 검토해볼 만한 논의인 건 분명한데요. GM이 일단 결정을 좀 바꿀 만큼 그렇게 GM이 그런 제안을 한번 탁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치권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고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신속하게 조직되어져서 정말 의미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준다면 얘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GM이 어떤 제안을 안 형식으로 해서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바꾸면 자기 지분을 변동을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글로벌한 전략적 오랜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분산공정을 잘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GM 내부의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분산의 문제가 아니라 GM 전체, 한국 GM 전체의 구조의 개편의 문제로 지금 위기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들을 통보해 놨는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GM은 지금 80년대 후반에 입사한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이상이 60년대생들인데 60년 초반 이런 사람들인데 명퇴를 그냥 순수하게 직원을 받지 않고 명퇴만 계속 해가지고 절반은 줄어요. 수년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의 명예퇴직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분산공장의 가동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평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GM이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산공장을 좀 다시 뭘 주면 가동시켜 줄래 말래라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을 재편해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산 입주로서의 한국 GM에서 발을 상당 부분 축소하면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센터를 가져간다고 얘기합니다. R&D 핵심적인 부분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부분들은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생산 공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휘발유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가 지금 현재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이미 미국에 생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 지금 시연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좀 지켜보고 현대인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한 재편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발을 떼는 문제에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의 영향을 가지고 결정권을 갖는 부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GM이 순수히 받을 것이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GM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변동시킬 만큼 그렇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좀 더 전면적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당장 일주일 앞두는가 가서 하루 만에 결정해서 던지면 저들이 결론 내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말씀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안한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정부 상담 때. 근데 이제 제가